빠방하이. 먹을 게 부족했던 옛날 어쩌다 한번 먹는 흰 쌀밥이 꿀처럼 달달했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래도 그때만의 먹거리는 존재했습니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탑5 60년대 편 시작하겠습니다. 별다른 간식거리가 없던 과거, 구멍가게에서 파는 건빵이나 왕사탕 정도가 고작이었지만요. 20세기 중반에 들면서 우리나라 제과류가 조금씩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맛으로 대중의 입맛을 충족시켰는데요. 1945년 출시된 연양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과자이고요. 태양 카라멜 같은 국산 캐러멜은 1954년부터 신문 광고에 모습을 드러냈죠. 40년대가 영양갱, 50년대가 캐러멜이라면 60년대는 크라운 산도 미만 잡이었습니다. 1961년 출시된 크라운 산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샌드형 과자의 시초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라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는데요. 6.25 전쟁 이후 제대로 된 생산 설비가 없는 상황, 터널식 오븐과 크림을 채우는 자동 샌딩 기계를 개발했고요. 과자 표면에 양각으로 마크를 새기는 방식을 최초로 적용했죠. 이 크라운 산도 출시와 동시에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당시에는 귀했던 밀가루와 우유, 버터와 같은 고급 재료를 사용한 크라운 산도, 주한미군도 본토 보급품에 포함된 비스킷보다 크라운 산도를 더 선호했을 만큼 맛이 좋았다고 하죠. 60-70년대 국민 1인당 연간 50개씩 소비했다는데요. 과자 판매상은 공장 앞에서 밤을 새우며 출고를 기다렸다가 받아갔고요. 두 개의 비스킷을 떼어내고 크림으로 혀를 핥아먹는 유행까지 만들어냈죠. 1964년에 출시된 정통 크림빵은 국내 최초 양산형 빵입니다. 제빵업계 최초로 비닐 포장 기술을 도입한 국내 1호 빵으로 가격은 10원. 당시 물가로 저렴한 건 아니었지만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국민빵으로 등극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이래 무려 19억 개가 팔려나갔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크림빵은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 최고의 빵이었습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재미있는 모양에 입안에서 살살 녹는 하얗고 달콤한 크림, 상큼한 오렌지 맛이 나는데 사각거리는 설탕 알갱이가 씹히는 식감이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아버렸다는, 어쩌다 크림빵을 얻으면 한입 한입 조금씩 아껴 먹었고요. 부모님께 선물하거나 친구들과 나눠 먹기도 했죠. 대림동에 위치했던 삼림식품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크림빵, 24시간 풀가동에도 공급이 딸렸고요. 아침이면 크림빵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공장 앞에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공장에서 나온 크림빵은 따뜻하고 신선해서 더욱 맛있었다고 하네요. 그 시절 크라운 산도와 크림빵 대란이 일어날 만했네요. 60년대 초등학교, 지식만 배우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이 드물었던 시절, 학교는 아이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장소이기도 했죠. 예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가장 즐거운 시간은 점심시간. 60년대 학교 점심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입니다. 덜그럭 시끄러운 양철 도시락. 아이들은 찬밥을 데우기 위해 도시락을 난로 위에 겹겹이 쌓아 올려놓곤 했는데요. 기본 반찬은 김치.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교실 전체에 김치 익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김치 외에 반찬으로 가장 흔했던 건 멸치볶음과 콩자반. 다들 부러워하는 최고의 반찬은 달걀 후라이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친구들에게 뺏기지 말라고 달걀 후라이를 눈치껏 밥알에 깔아줬죠. 밥으로는 꽁보리밥이 디폴트 값이고요.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등 고황작물을 싸다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날은 소풍날입니다. 이날은 1년 중 거의 유일하게 부모님이 흰쌀밥을 싸주고 용돈까지 챙겨주는 날이었거든요. 그래도 60년대 후반으로 가면 형편이 좀 나아져서 쌀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요.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본분식 장려운동, 도시락 단속을 엄격히 했습니다. 흰쌀밥을 쌓았다가 걸리면 혼나는 건 물론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는, 아이에게 쌀밥을 먹이고 싶었던 부모들은 꼼수로 위에만 꽁보리밥을 깔고 밑에 쌀밥을 숨기는 이중밥을 싸주고는 했는데요. 융통성 제로인 선생님이라면 수저로 밥을 파보기도 했다는. 그러나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어린이 중 29%는 한 끼 혹은 두 끼를 굶고 있었는데요. 점심시간 교실 밖 식수대로 나가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곤 했죠. 이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옥수수빵 급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무상 원조된 옥수수 가루로 빵을 쪄줬던 건데요. 학교마다 있던 큰 찜기로 직접 생산해서 동그라미, 네모 등 모양이 제각각이었다고. 사료용으로 가공된 거친 옥수수 가루, 투박한 맛이었지만 구수한 옥수수빵 찌는 냄새가 날 때면 수업에 집중 못하고 다들 군침을 흘렸다고 하네요. 옥수수 가루로는 빵
빵도 만들지만 죽을 쑤어 먹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흰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며 옥수수죽을 끓여 나눠줬는데요.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면 동네 어른들까지 다 모여 학교에서 옥수수죽을 먹었죠.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옥수수빵 맛은 정말 궁금하네요. 현대인의 필수 기호품 커피. 광복 이전만 해도 생소한 식품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커피 문화를 이끈 건 미제 커피. 해방과 함께 주둔했던 미군의 전투식량 시레이션에 들어있던 갈색 가루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커피의 맛과 향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커피는 소화제, 각성제, 숙취 해소를 위한 음료로 여겨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는 60년대 커피. 해충약으로도 여겨졌다는 사실 아셨나요? 음용법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 커피를 과다 복용해버린 건데요. 가마솥 가득 물을 붓고 끓여 대접으로 벌컥벌컥 마시기. 그러고는 구토와 설사, 불면증으로 애를 먹었죠. 이를 회충이 죽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믿게 된 거라고. 미군 PX를 통해 흘러나온 미제 커피, 외래품 시장에서 암거래되며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는데요. 시중에 잔뜩 풀린 커피 덕분에 급격하게 증가한 건 다방입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무조건 다방이 함께 들어섰고요. 커피의 대중화에도 가속도가 붙었죠. 1969년 당시 다방은 전국에 5,000개가 넘었다고. 당시 커피 한 잔 가격은 30원, 짜장면 한 그릇과 같은 수준의 가격이었지만요.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쓴 커피를 못 마시던 사람들도 다방의 달달한 커피는 잘 마셨죠. 커피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설탕과 프림을 몇 대 몇으로 넣을 건지 묻는 게 다방의 일상이었다는.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다방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커피 외에도 홍차, 코코아, 우유, 사이다, 콜라 등 다양한 음료류를 판매했고요. 여름에는 얼음을 섞어 냉커피를 말아줬죠. 여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히트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모닝커피.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에 달걀 노른자를 띄운 뒤 참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려 휘휘 저어 마시기.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직장인이나 간밤에 음주로 속이 쓰린 사람에게 노른자 띄운 커피는 딱 좋았고요. 출근길에 다방에 들러 모닝커피로 영양 보충하는 게 하나의 생활 습관처럼 굳어질 정도였죠. 다방마다 있던 인기 사이드 메뉴도 달걀 반숙이었는데요. 지금의 브런치 같은 느낌일까요? 아침 손님이 차지하는 매출이 커지자 이른 아침 문을 열거나 심지어 24시간 내내 영업하는 다방까지 생겨났다고 하네요. 모닝커피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경제 수준과 생활 습관을 크게 반영하는 명절 선물. 주고받던 선물을 보면 시대가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 복구에 힘쓰던 1950년대. 아직 선물이 상품화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만큼 매 끼니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식료품이 최고였는데요. 쌀, 밀가루, 계란 등 농수산물을 선물로 주고받았죠.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며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들의 손에는 색색의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는데요. 백화점에서는 신문 광고를 내고 카탈로그를 배포하는 등 판촉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죠. 여전히 식료품이 인기였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조미료, 통조림, 라면 등 가공식품들이 명절 선물로 각광을 받았다는 점. 당시 인기 선물은 맥주 상자, 양복, 옷감, 세탁비누 등이 있었지만요. 최고급 선물은 단연 설탕입니다. 1965년 기준 30kg짜리 설탕값은 3,900원, 짜장면이 30원, 50개들이 라면 상자가 500원이었던 거 생각하면 서민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비쌌던 건데요. 말 그대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고위공직에 있다면 명절에 선물로 들어온 설탕 포대수로 권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고. 설탕을 자랑하고 싶었던 부잣집 아이들은 학교에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이 몰려들어 교실이 시끌벅적했는데요. 짜고 맵고 쓴맛밖에 몰랐던 아이들, 물을 담은 바가지에 설탕을 다 벌컥벌컥 들이키기도 했고요. 심지어 밥에 설탕을 듬뿍 넣어 비벼 먹었죠. 설탕이 이렇게 귀한데 보통 가정에서 단맛은 대체 어떻게 냈을까요? 서민들은 설탕 대신 값싸고 맛도 좋은 당원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사카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감미료로 설탕 대비 무려 300배의 당도를 자랑하죠. 다만 고급스럽지 않은 단맛으로 잘못하면 쓴맛이 두드러져서 양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옥수수를 찌거나 미숫가루를 탈 때 감미료로 사용했고요. 특히 김치와 아주 좋은 상성을 가집니다. 설탕을 쓰면 발효가 빨라져서 배추가 물러지기 쉬웠지만요. 사카린을 쓰면 오래도록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의 김치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렇듯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인공감미료 사카린. 1980년대에 와서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사카린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건데요. 정부에서 사카린 허용 식품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며 인기가 사그라들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설탕이 최고급 선물이었다니 신기한 사실이네요.
60년대 집밥은 주로 뭘 해먹었을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79달러의 최빈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씩 굶기 일쑤였는데요. 우리 민족에게 빈곤의 대명사였던 건 다름 아닌 보리. 겨울에 씨를 뿌려놓으면 여름 즈음 바로 추수할 수 있어 쌀이 바닥날 무렵 끼니를 때우기 위한 곡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쌀보다 수분을 훨씬 적게 머금어 밥을 지어도 식감이 거칠고 퍽퍽했는데요. 매일 꽁보리밥만 먹던 집에서는 보리밥만 보면 넌덜머리가 난다고 했었죠. 그래도 꽁보리밥에 상추쌈이라도 싸먹을 수 있으면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곳간의 쌀은 다 떨어졌는데 보리가 아직 있지 않아 배를 골아야 했던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이럴 땐 밥 대신 쑥을 캐다가 쑥 버무리를 해먹거나 들판에 서 있는 채 익지도 않은 풋보리를 베어서 만든 보리개떡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했다고. 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인 술지개미를 먹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가축에게 줬지만요. 먹을 것이 부족할 때면 사카린을 섞어 사람이 식용했던 건데요. 동네마다 양조장이 있었던 옛날, 아침밥을 먹지 못한 아이들이 술지개미를 얻어먹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학교에 나오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이러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음식이 바로 갱죽입니다. 60년대 가정의 식탁에서 가장 흔했던 메뉴로 갱식이, 갱싱이죽, 갱이죽, 김치죽 등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밥과 김치를 넣고 물을 많이 부어서 얼겁게 끓여 먹던 죽으로 양을 쉽게 늘릴 수 있었고요. 식구가 많은 집에서 한 솥을 끓여 나눠 먹기 딱 좋았죠. 집집마다 만드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라 명확한 조리법이 있진 않았지만요. 대체로 밥과 김치는 필수, 집집마다 직접 길러 먹던 콩나물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를 넣거나 먹다 남은 나물을 더해 맛을 내기도 했는데요. 라면이 출시되고 나서는 라면에 밥과 김치를 넣어 끓여낸 라면 갱죽도 등장했죠. 이 갱죽 생긴 건 애매해도 맛은 꽤 좋았다고 합니다. 자작한 국물에 쫑쫑 썬 김치와 푹 퍼진 파발, 추운 겨울 뜨거운 갱죽 한 솥이면 꽁꽁 몸이 스르륵 녹았다고. 게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재료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내기만 하면 돼서 조리법도 간단했고요. 별다른 반찬도 필요 없어서 가난했던 살림에 가장 만만했던 메뉴였죠. 60년대 그냥 살아남기도 치열했던 시절이네요. 지금 보면 신기한 60년대 추억의 음식들, 지금 시대에 살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마무리. 아직 신기한 야식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